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주 이야기 16번째 신강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강한 사주, 태과, 강하다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말이거든요. 태가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은 신강사주, 신강사주라는 것은 인성, 정인, 편인이 인성이죠. 그 다음에 비급, 비견급제.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성하고 비급, 비견급제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의 힘을 빼거나 힘들게 하는 성분입니다. 약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 그래서 오행이 있는데 오행 중에 인성하고 비급 두 개만 나의 힘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세 개는 내 힘을 빼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명리의 사람은요, 누구나 신약 사주가 많습니다. 신약 사주. 5대 2, 3대 2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은 2밖에, 전체 5 중에 2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약 사주로 된 사주가 훨씬 많습니다. 신강보다. 근데 사람은 그러면 신약한 상태로 아픈 상태인데 이렇게 다 뭐 아픈 상태로 있느냐? 뭐 다른 방법이 보완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인성을 쓰면 돼요. 인성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인성. 멋으로 또 튀네. 인성을 만드는 거는요, 공부입니다. 공부, 수련. 공부로 인성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뭐 인성 공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신약한 부분을. 그럼 신강 중에서 인성이 많아서 신강 강해지면 이걸 신강사주로 하고요. 신강사주로 하고요. 그럼 또 비급이 많아서 신강해지면 신왕사주라고 합니다. 강과 왕. 근데 이거의 구별의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인성이 많든 비급이 많든 신강사주다. 근데 이제 세밀하게 구분할 때는 뭐 신강사주, 신왕사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구별의 실익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비급이 많아서 신왕사주하고 인성이 많아서 신강사주는 특징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신왕사주, 신강사주 이렇게 구분 이제 하는 것이죠. 신강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강사주는 뭐랬어요? 인성이 많아서 강해진 사주를 신강사주라는데 내 일간이 신금입니다. 신금. 그럼 나의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토생금이잖아요. 내가 금이니까 토가 나의 인성입니다. 토가 나의 인성. 이것들이 다 나의 인성입니다. 인성. 이거는 급제, 비견급제지요. 이거는 관이고요. 이거는 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편을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8개 중에 6개가 같은 편입니다. 그걸 신강사주라고 하죠. 신강사주의 특징은 뭐냐? 게으르다고 했죠. 신강사주는 게으르다니, 이거는 인성이 많다는 것은 많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먹어서 비만이 걸린 상태예요. 비만인들을 한번 보면은 약간 게으릅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좀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그 비만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많다는 것은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남의 충고나 좋은 말들을 잘 수용을 안 합니다. 고집이 엄청 셉니다. 힘이 이렇게 세니까. 독선적이에요. 자기 위주고 독선적이에요. 게으르고. 그런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인성이 많다는 것은 배부른 돼지 꼴이라고요. 꼭 배부른 돼지라 그 말씀드린 비유를 이렇게 한다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게으르다.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러면은 여기 재가 있고요. 여기에 관이 있는데 화가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이 사주에. 이거는 목이고요. 여기 수가 없습니다. 수. 이걸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식상은 내 몸에서 나온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변도 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배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배변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수가. 식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에는 변비 사주라 했죠. 변비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생리 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대운이 봄에서 겨울로 가면 생리통 걸립니다. 아니, 물도 안 그래도 없는데 물이 들어오면 생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직업 어디가 좋겠는가? 이거는 식상을 쓰는 게 좋아요. 식상은 내 몸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은 기술직. 자기한테 유리한 기술 하나 익혀놓으면요, 평생 힘은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회가 오면은 재운이 오면요, 큰 부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성이 많은 사주는 한 번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가 주특기로 삼을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익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강사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왕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왕사주는 뭐예요? 비견급제가 많아서 여기는 급제가 많아서 신왕이 됐네요. 비견이 많아서 신왕이 되었습니다. 비견.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신금인데 금이 이렇게 많죠. 금. 또 여기 인성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힘의 크기를 묶고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편 8개 중에서 5개가 같은 편이니 이거는 신왕하다, 신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급이 많아서, 비견급제가 많아서 신왕하면요, 이거는 뭐냐? 형제 자매도 되고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식구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같은 식구잖아, 이거는. 그렇죠. 내하고 같은 것들이다고. 이거는 같은 식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식구가 이렇게 많으면, 뭐가 제일 걱정이겠어요? 먹는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전에 7, 80년대, 6, 70년대 좀 못 살던 시대에는 식구 하나를 드는 게 참 집안에 도움이 많이 돼서 조기 결혼도 시키고 했어요. 조기 빨리 결혼을 시키고 보냈다고요. 한 사람을 끌어냈다고.
요즘은 뭐 늦게 결혼하고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밥그 먹고 사는 걱정을 그렇게 안 하지만 6, 70년대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요. 식구 하나 먹이 살리는 일이 버거웠다고. 이게 그런 형국입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급제. 이렇게 많으면은 비견도 급제가 됩니다. 비견도 급제고요. 급제도 급제고요. 많을 때는 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급제가 됩니다. 이걸 비견이라 하잖아요. 원래 음량이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은 이것도 급제가 된다고요. 재물을 급탈하는 세력. 항상 재물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비급이 많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물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니까 쟁투가 생깁니다, 항상. 근데 이게 재물에 대해서 생기는, 재는 남자한테 있어가지고 여자도 됩니다. 쟁투를 일으킵니다, 여자.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재물이 작으니까 또 다른 걸 찾아 헤매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찾아 헤맵니다. 이 여자 만나보니까, 오래 머물지 않고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이러니까 또 다른 여자 찾고, 그래,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비견급제가 많으면. 재물, 여자, 아버지하고 인연도 좀 약하겠죠. 그런 성향을 보인다. 신앙사정. 그래서, 경계해야 될 거는 동업하시면 안 돼요. 동업.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또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가면 일을 도모하면 이거는 쟤는 더 부족하다고 나나 써야 될 재물이 더 부족하잖아요. 여기 늘어나면. 그래서 뭘 할 때 혼자 해도 뭐 되잖아요. 혼자. 해도 안 그러면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은 항상 배분에 분배하는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분배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했다 이러면 항상 분배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신강한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